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 고법이요. 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네, 논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건인데요. 오늘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5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고요.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예. 한 달여 정도 연기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이제 서울고법 형사 7부인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미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변호인단에서 공판 기일을 좀 미뤄달라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때 들었었던 이유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이거였거든요. 예. 네, 헌법 제116조 그리고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나 구속 금지 이것도 공직선거법 제11조로 예.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고 이후에 혹시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인신 구속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공판 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굳이 언급한 네. 것도 이제 이 후보 측에서 요청했었던 내용을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에 하나의 경우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네, 어쨌든 이제 2심 이제 파기환송심이 6월 이후로 6월 18일로 이 공판 기일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선거법 관련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다른 재판, 네.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공판 기일을 6월 이후로 이제 연기한다라는 네. 결정이 추가로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심 재판, 2심 재판들이라서 예.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긴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기일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대선 전까지는 작동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법원이 9일 만에 이제 최종심의 결정을 내렸었던 이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었던 그 결정이 조금 이례적이라서 그렇지 이제 기존의 법원의 절차들은 통상적 절차에 가깝게 진행이 되긴 했었거든요. 예. 물론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심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잡을 때 그 결정이 이제 합당하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5월 15일로 애초에 잡을 때도 5월 12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15일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단에서도 주장했고 오늘 그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그 예. 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예. 게 되는 거고요. 서로가 이제 공정한 상황에서 선거 경쟁을 하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좀 문제였다. 이런 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만약에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공판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예. 자체로 법률 위반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네. 고등법원의 이제 재판장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머지 재판이요.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되더라도 이 재판 때문에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요. 네. 재판 정지법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민주당 측의 그 법안 추진은 애초에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84조 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예. 이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부르는 조항인데
그런데 이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이게 문제였습니다. 소추에서 이제 소는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기소하는 행위, 예. 그래서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네. 때문에 검찰의 기소를 받지 않는다,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미 합의가 된 예. 내용이었는데 그건 법률에 분명히 적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추는 결국은 기소를 했을 때 그 뒤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걸 의미하기 예.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뭐 이제 그 구야권 쪽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대통령이 그러면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적인 경우에는 재판을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냐. 예. 그거는 대통령의 어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회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헌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본인도 소추라는 거는 이제 기소와 재판을 묶어서 얘기하는 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여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건 그냥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지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네. 이런 주장이 계속 충돌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민주당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 1소위가 열렸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이제 1소위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전원 찬성,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을 하면서 네. 퇴장을 한 상황에서 안건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이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 예. 이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회의장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 강행을 해서 예.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치주의의 앞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4,999만 명의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는 예. 것이고 특혜를 부여하는 이 법안을 만드는 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했었던 전두환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예.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험한 얘기를 많이 쏟아냈군요. 예. 좀 그 이제 발언에 이제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의 강도가 계속 높아져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을 위한 법안, 예. 위인설법이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해당 특정인을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경우를 이제 비판할 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비판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고 차베스는 차치하더라도 히틀러나 이제 전두환에 비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적절하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마 설명하셨지만요.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헌법 84조의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재판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민주당은 이 법을 분명하게 네. 재판의 경우에도 불소추한다를 네. 분명하게 하자.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여러 법조인들 특히 예. 이제 뭐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취해서 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봤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보도들을 통해서 여러 팩트 체크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 예.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 과정까지를 전부 포괄하는 예.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불소추 특권을 규정할 때는 의도가요. 예. 의도 자체가 이제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예.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곧 그 뒤에 이어지는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그게 상식이다. 예. 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경우처럼 대선 후보자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받을지 여부까지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된 건 아닌데 예. 헌법 정신을 따져 들어가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여러 법관들이 대법원에 좀 조급한 혹은 뭐 성급한 내지는 이제 예. 서두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두고 비판을 할 때 냈었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법원 결정에 따라서 후보자의 출마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 식으로 네. 진행이 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이제 기소권 혹은 거기에 이어지는 법원의 이제 판결에 따라 특정 정치인은 아예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법권이 결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이 예. 현직 판사들을 통해서 실명으로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적용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진행되던 재판은 불소추특권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권력을 갖고 있는 측에서 검찰을 동원해서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무작위 기소를 해버릴 경우에는 예. 그러면 그 후보자는 아예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의도하고 헌법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했던 많은 법조인들은 헌법의 내용을 따져보면은 다수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원래 그렇게 되어 예.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소추 특권의 재판이 포함되는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모든 어떤 재판으로부터는 일단 임기 내엔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일단 예.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예. 정부로 법안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안을 공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높고요. 예. 그러면 이제 법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들은 멈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네, 여러 재판으로부터 일단 임기 내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어떤 시나리오죠 지금으로선.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면 된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될 경우에는요. 예. 자, 국민의힘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만나고 있나요? 여러 그 정치 비평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만나고 있답니다 지금. 만나긴 만나는군요. 예.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하고 예.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가 조금 전인 6시부터 예. 이른바 이제 단일화 관련된 담판을 하기 위해서 서울 모처에 이제 식당에서 예. 만남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단추를 꿰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약속해 왔었던 경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이제 공약해 왔던 단일화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기존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예.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했었고 국민의힘 그 이른바 이제 지도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제 이어지든지 간에 첫 시작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작을 했다 그러기엔 너무나 상황이 꼬여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어저께 저녁 상황, 예. 어저께 밤 상황을 보시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 그 의원총회에서도 또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짚어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여는 거는 예.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예.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그 결정은 결국 이제 국회 내의 문제에 국한이 됩니다. 예. 지금처럼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권한은 의원총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별 다른 특별한 결론을 못 내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중진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이른바 이제 단판을 짓기 위해서 네. 찾아갔는데 정작 김문수 후보 부부는 이제 집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좀 서성거리다가 네. 결국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어제 지도부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밤 늦게 입장을 냈는데 네.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한덕수 후보와의 만남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영남권 유세 도중에 돌아간 뒤에 이제 숙고 끝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6시에 한덕수 후보와 단독 면담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계획으로 밝혔고 네. 이 계획도 결국 김문수 후보가 제안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네. 내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거고 그러면서 당을 향해서 오늘 실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네. 이제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네. 당원상의 이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이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예.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단일화와 관련된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예. 오늘 저녁에 결과를 받아보게 될 걸로 예.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후보의 말을 무시하고 지도부가 어떤 마음대로 나가면 네. 후보는 너무나 많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티면은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것이다. 뭐 왜냐하면 후보 등록 이후에는 지금 한덕수 후보 자체가요. 네.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만남 전에 예. 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도 좀 이례적인 예. 건데요. 왜냐하면 양 대선 후보가 만남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판을 짓겠다는 건데 예. 그 단판 직전에 본인 입장을 별도 기자회견으로 밝힌다. 예. 그건 사실상 이제 단판에서 기대하는 바가 별로 높지 않다라는 예. 건 의미하는 거라서 단판 상대자의 입장에서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후보가 일부러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거는 단판에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겠다. 예. 일종의 이제 카드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겁니다.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고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러운 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라는 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 나왔었던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는 25일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예.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 단일화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오늘 한덕수 후보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11일 이후에 한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선거운동 자금의 압박 네. 혹은 뭐 인력 활용의 압박 이런 것들이 가해질 수 있어서 그 전에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단일화가 안 되면. 아예 이제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이 아니고요. 좀 이상한 느낌도 있는데요. 뭐냐 네. 하면 당신이 버티면 나는 그만둘래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못 버텨요. 이런 선언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제 구여권 지지층, 이제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이제 배수진을 쳤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전에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수 지지층한테 나는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배수진을 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이렇게 될 거를 정말 모르고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떠올려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 내부와 모종의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뭐 적어도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은 상태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놓고 들어왔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상이 깨져 나가다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협력자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끝까지 못 가. 그렇죠. 라는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든 압박을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은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낙동강 오리알 뭐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굉장히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이른바 이제 한덕수 출마론이 제기되던 한 2, 3주 전부터
그 뉴스가 보도가 될 때마다 이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출마를 하는 순간부터 내리막이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직을 던지기 직전까지도 던지는 순간부터 상황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공당의 대선 후보가 예. 심지어 그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제 당무 우선권의 강도가 좀 다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되면 선대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도록 예.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하지만 예. 최소한의 이제 의결기구를 거친다라는 조항이 있는 네. 민주당하고 이 대선 후보가 직접 당무 우선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국민의힘의 그 당원은 강도가 좀 달라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른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열렸을 때 어떤 욕망을 가지고 네. 이 사안을 접근하는지 네. 어떤 전략들이 서로 오고 가는지까지 좀 치밀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한덕수 후보 캠프 쪽이나 별다른 대응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꾸로 시간이 갈수록 뭐 정치 경험이 많은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명분을 쥐고 있는 상태고 예. 뭐 수단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당무 우선권의 행사에도 실행이 안 되고 예. 있거든요. 그럼에도 명분으로 밀어붙인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어제는 채널A 같은 매체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탈당 배경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겨냥을 했습니다. 홍준표 떨어뜨리자는 공작이 있었다. 예. 이런 주장인데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의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2차 경선에서 무난히 과반할 줄 알았다. 네. 그런데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을 재신임 투표로 몰아가려고 했다. 예. 그게 현실화가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예.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예. 이렇게 뭐 이건 물론 다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의 이제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이지만요. 밖에서 의심하던 상황과 흡사하긴 합니다. 보면. 구도상으로는 예. 이제 상당히 좀 그렇게 흘러간 그렇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게 됐고 그래서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고 그런데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가 싫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왜 김문수를 비난하냐.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예. 왜 비난하지 않는지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예.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를 향해서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고 하냐. 용병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오호 통제라. 근데 라고 그거는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요. 네. 그 경선할 때도 좀 그렇게 옳은 말을 해야지 말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요. 네. 근데 지금 속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문수 지금 씨,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했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관위원장, 전 선관위원장이죠. 이제 선관위원장한테 이제 선관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예.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지금 비서실장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인데 선대위원장을 찾아가서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아마 당내에서는 여러 지금 이제 쟁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소송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